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계 일본인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희에 관한 영상입니다. 일본 최상위 부자 중 한 명이기도 한 손정희는 평범한 집안에서 지금의 소프트뱅크를 일군 신화적인 기업가입니다. 손정희가 19세에 세웠다는 인생 50년 계획. 20대에 이름을 날린다. 30대에 최소한 1천억 엔의 군자금을 마련한다. 40대에 사업에 승부를 건다. 50대에 연 1조엔 매출의 사업을 완성한다. 60대에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경이로운 것은 50대까지 그의 인생이 그가 세운 인생 계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현역 은퇴를 철회, 10년은 더 하고 싶다고 소프트뱅크 주주총회 직전 밝혔고 후임을 퇴임시켰습니다. 원래는 60세 생일에 깜짝 은퇴 발표를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의 아버지인 손사모는 벼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민이었는데 1930년대 일본 육군이 항공대 비행장을 만들면서 농사지을 토지를 잃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가족을 이끌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광복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한 삶에 치여 1년가량 머물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큐슈 지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광산 노동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손정희 일가가 재산을 불린 것은 그의 부모님 댁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손사모니 소액 대출업과 파친코 사업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아버지 역시 사업 감각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한 예로 파친코 주차장에 유료 낚시터를 만들어 붉은 잉어를 낚으면 보너스 10,000엔이라며 호객을 했다고 합니다. 파친코에서 돈을 잃은 손님이 낚시해서 돈을 따려 했고 보너스를 딴 손님은 다시 파친코로 갔다고 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며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정희가 10대일 때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를 토하며 병원에 입원하자 그는 가족을 지탱하기 위해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너는 천재다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도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손정희는 정말 내가 천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훗날 자신감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지만 2년 만에 학업을 중단, 막상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도쿄로 상경, 일본 맥도날드 설립자 후지타 된 회장을 찾아가지만 수차례의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고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대면하게 됩니다. 미래의 세계적 CEO가 되려면 뭘 배워야 하느냐는 그의 질문에 후지타는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손정희가 후지타 덴을 식사에 초대했고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때 그 고등학생이 자네였나고 놀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후지타의 조언으로 영감을 얻은 손정희는 도미하여 폴리 네임즈 칼리지의 ESL 과정에 다녔고 후에 2년제 대학교인 폴리 네임즈 칼리지를 졸업,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부 3학년에 편입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며 1980년 경제학 학사를 취득,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위해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번역기를 만들어 1980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유니소널드라는 벤처기업을 설립, 특허를 SHARP사에 팔아 사업 미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후 자신이 19세 때 세웠던 인생 50년 계획의 첫 시작을 위해 1980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은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홍루에게 넘겼고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생을 걸 40여 개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손정희가 내린 결론은 역시나 소프트웨어 사업이었습니다. 손정희는 경제학과 컴퓨터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물론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소프트웨어 시장은 미국의 거대 개발업체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손정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대신에 인프라 유통을 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정희의 선택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후쿠오카 현 오도시로에 위치한 허름한 2층 건물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소프트뱅크를 창업하고 소프트웨어 유통, 컴퓨터 서적 출판 등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전시회인 컴덱스에 출품한 소프트웨어가 대박을 치는데 이때부터 일본 벤처기업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후 손정희는 당시 막 자유화된 전화 서비스를 주목, 당시에는 고객이 새로 설립된 전기통신 회사를 이용하려면 추가로 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지역과 회사마다 요금도 다 달라서 싼 회선을 찾는 것이 일이었는데 이전과 같은 번호를 쓰면서 자동으로 가장 싼 회선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마음먹고 포벌사의 오쿠보 히데오 창업자와 함께 NCC BOX를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미국 제품보다 훨씬 싸고 크기도 작고 성능도 우수했습니다. 이 기기로 당시 일본의 통신 비용이 크게 줄었고 소프트뱅크는 빚을 갚고도 남을 20억 엔의 로열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 업체들과의 긴밀한 제휴관계를 맺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컴덱스와 당시 세계 최대 IT 미디어 그룹인 지프 데이비스의 출판 부문 컴덱스에 이은 미국 내 2위 규모의 IT 전시회 부문인 인터롭을 인수, 주식 공개 1년 6개월 만에 3,100억엔 규모의 국제적인 M&A를 성사시켰습니다. 부족한 돈은 모건 스탠리가 제안한 신용담보융자인 LBO 방식을 통하여 해결했고 덕분에 소프트뱅크는 당시 세계 최대 IT 전시 및 출판 그룹을 소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업 투자가는 아니었지만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 불릴 정도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손정희가 투자한 기업들 중 야후는 당시 직원 15명, 매출액 200만 달러에 적자 100만 달러인 작은 회사, 당시 야후의 CEO였던 27세 청년 제리 양과의 식사 자리에서 1억 5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한 것 또한 유명합니다. 알리바바 초창기에도 투자를 했는데
당시 20명 규모의 작은 회사의 CEO였던 마윈의 프리젠테이션을 듣다가 6분 만에 2천만 달러 투자 결정. 이후 추가로 몇 차례 더 투자하여 현재 알리바바 지분의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 기업인 쿠팡 등이 있으며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향후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꼭 필요한 기업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인수하는 편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소프트뱅크의 주식 19.2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조사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2014년 일본 2위, 전 세계 45위, 그리고 2014년 9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돌풍을 일으키며 일본 최고 갑부의 자리에 다시 오르기도 했는데 1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1분기에는 소프트뱅크가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의 적자는 무려 약 16조 5,545억 원입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 최악의 분기 적자액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전력홀딩스가 기록했던 1조 3,782억 엔이었는데 이것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소프트뱅크의 적자는 손정희가 주도하는 10조엔 규모의 비전 펀드를 통한 투자 사업이 실패한 결과로 손 회장의 비전 펀드는 뉴요크, 우버 등 스타트업 기업 투자 실패로 약 1조 9천억 엔의 손실을 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도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손정희은 결산 발표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 탓에 손정희 스스로 인생관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7월 11조의 흑자를 내면서 수습이 되어가는 중이고 2021년에는 수습되는 수준을 넘어서 뉴욕 증시에서 비전 펀드가 투자한 쿠팡이 상장가 4만 원을 넘기며 평가이익이 20조 원이 되는 잭팟을 퍼뜨리는 등 투자 규제의 귀환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